다음은 웨이브시티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제송역 바로 앞에 과거의 한진CY 부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해운대구 자체에서 좋은 곳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좋은 곳은 이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곳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좋아질 곳이 웨이브시티라고 봐요. 일단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 수요가 급증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해운대 신청사가 굉장히 크게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인구가 증가하죠. 일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은 위치가 제송동 856-1번지에 약 16,400평 규모가 있는데 거기 땅에 이러한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지하 6층으로 해서 지상 49층에서 67층까지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6개 동,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해운대구 자체에서도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제송동까지 와서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인데 센텀시티 일대의 마지막 알짜 땅이다. 롯데건설에서 르엘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입혀서 평당 4천만원 중후반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웨이브시티 부지거든요. 바로 옆에 환경공단이 있고 그 옆에 해운대 신청사 부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조감도입니다. 원래는 빈 땅이었어요. 빈 땅인데 이러한 신청사가 들어온다. 결론은 일자리가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청이 지어지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구청에 관련된 종사자가 2,600평 정도 되는 땅에 건물이 지어지고 왕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9,000평 정도 규모로 현재 청사보다 3배 이상 커지겠구나.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제송동 1192-1번지에 약 9,000평 규모로 들어온다. 어떻게?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주차도 어떻게 보면 358대까지 될 수가 있고요. 구성은 구청사, 구의회, 어린이집, 북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까지 포함시키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착공을 했죠. 제송동 시대를 개막하겠다. 기존 청사가 40년 넘게 해운대 구 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도심 팽창으로 서비스 요구에 비해 건물 협조에 한계가 부딪힌 지 오래다. 도시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건물이 협소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배 이상 크게 제송동에 짓겠다. 자, 이게 옮겨오면서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구청 인근 가보면 행정 업무를 빠르게 봐야 되는 임차인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법무사랑 건축사, 부동산이라든지 은행도 필요할 거고 약간 구청과 같이 협력업체처럼 움직이는 사무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직접 선행된 사례를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여기가 해운대 역이고요. 여기가 해운대 구청입니다. 인근을 보면 과거 이제 세무회계, 현재 세무회계 관련된 사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도 있고, 자, 부동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은행, 각종 식당, 커피숍, 설계사무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 업무를 빠르게 보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송역 주변으로 신청사가 들어오는 곳을 보면 자, 위치가 센터파크 옆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부지예요. 자, 여기 부지는 이제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 올릴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는 도로변이고 그 옆에 수영강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환경공단이 있고 좌측에는 센터파크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나 건축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나와서 횡단보도 여기서 딱 건너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제일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구분상가 일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원래는 센터파크에서 제일 외곽 쪽이었습니다. 외곽 쪽에 구분상가였는데 바로 맞은편 여기 부지에 신청사가 9,000평 이상 들어오게 되면 물론 제가 구분상가를 추천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환경 자체가 조금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뭔가 활용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이제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신호등 2개만 건너면 구분상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임차인 포지션에서는 여기도 일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 채워져 있죠.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점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런 분들도 찾아야 되는데 뒤쪽으로는 도로 접해 있고 수영강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뻗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옆에 아파트 있죠. 여기도 뻗어져 나가기 어렵고 우측에 학교 있고 좌측에 신청사 지어지면은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건너면은 자, 여기 일부 상권이 보이시죠? 자, 요런 곳이 이제 임차 포지션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좀 낙후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도 있고 이 기와집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런 곳 빈 땅도 있고 낙후된 주택. 야, 슬레이트 지붕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센텀역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거죠. 자, 주변에 보이시죠? 센텀스타, 센텀파크.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빈 땅, 낙후된 저층 중심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고층으로 바뀌고 사옥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건물을 미리 지어놓으면은 이제 향후 신청사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차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는 곳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미리 가서 선점을 해놔야 돼요. 길목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길목, 역세권 라인 이런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해운대 신청사 부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웨이브시티 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 어떠한 곳이었는지. 지금은 펜스 쳐져 있습니다. 곧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거거든요. 높게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과거에는 여기가 한진 CY 부지라고 해서 이런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보관 창고였습니다. 자, 이때는 인구가 일자리 인구 빼고는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아까 보신 조감도처럼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송역 주변으로는 고정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정 인구도 중요한데 소비력 자체도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4천만 원 후반대, 중반대에 분양할 거다. 그럼 최소 10억에서 15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거주민의 소득 수준 자체가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주변에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주민들이 갑자기 들어올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거기에 맞는 임차 포지션들로 세팅이 되면서 주변 환경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해운대에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 자체의 지도를 보면 지금 좌측에는 제2센텀 개발도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청사를 뽑아서 지금 딱 정중앙에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2센텀에서 행정 업무 보는 곳도 가깝고 반여동도 지금 막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도 가까워지고 우측 우동, 좌동, 신도시 쪽도 가깝고 그래서 제송동 자체가 과거에는 낙후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심의 역할로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